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 번째 고비에 직면했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된 명태균 씨를 상대로 지역 재력가에게 채용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오늘 10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측근은 미국의 적들 가운데 누구에게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고 있다며 핵 위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로 러시아 쿠르스크를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첩보와 관련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2주 전 화재가 발생했던 공장이라 공장 가동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도광산 첫 추도식이 우리 측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일본 측은 추도사에서 강제노역이나 사과의 표현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네, 오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모두 9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이 대표는 2심으로 이어지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의혹은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혀왔습니다.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해 사회에 혼란을 부르는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위증교사 1심 재판 내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고 또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좌우할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에서 이듬해 사이 4차례에 걸쳐 김진성 씨와 30여 분 동안 통화합니다. 여기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라는 표현을 쓰며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주문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글쎄, 아니 뭐 그런 말 필요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기억나는 걸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어떻게 위증 교사냐고 이 대표는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의 유리한 부분은 빼고 혐의 사실을 선별했다고 강조하는데 같은 녹취를 두고도 검찰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법 전문가인 이 대표가 그럴싸한 표현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기억이 전혀 없는 김 씨에게 원하는 증언을 강요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란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 재판에서 위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김진성 씨의 위증은 그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패한 위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진성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줄곧 위증한 것이 맞는다며 자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까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늘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를 위해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고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이뤄집니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하루 전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이 살인 시도가 정권 심판과 이 대표 지지 여론을 하나로 합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법부의 살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법 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많은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무관심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역시 대통령에 대한 겁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불안 요소를 언급하며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 국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령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 특검법 재의결뿐 아니라 이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당 일각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문제 게시글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지만 친윤계가 한 대표의 해명을 거듭 압박하자 친한계는 한동훈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 지난주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 1068건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은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의 12건으로 파악됐다고 당 지도부는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마저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칫 익명 게시판에 대한 조사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표나 또는 대통령이나 그 누구의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색출하는 그러한 것들은 당 게시판의 익명성이라든가 운영 원칙에 있어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가족 연루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한 대표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남을 비판할 때와 달리 자기 가족 문제는 위법 아니면 확인 못한다는 건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고 강승규 의원도 당 차원의 감사와 수사 의뢰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번 사태를 한동훈 죽이기로 규정하며 과거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마찬가지로 곧 가라앉을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주변엔 사실관계를 밝히더라도 자신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거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논란을 당대표 흔들기로 보고 있는 친한계는 게시글 전수조사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게시글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 대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친윤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우리 정부 인사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행사라는 비판 속에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네, 일본 측은 추도식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일부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강제 노역이나 사죄의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니카타현 사도시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처음 열린 사도광산 추모식.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이 불참하면서 절반 가까이가 텅 빈 반쪽짜리 행사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전력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전격 불참 의사를 밝히고 유족들 역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추도식의 상당 부분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쿠이나 정무관은 조선인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했다고 언급하며 희생된 모든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先人たちのご労苦に心から敬意を表すとともに亡くなられたすべての方々に改めて深い哀悼の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조선인에 대한 사죄의 표현도 없고 애도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사죄 입장을 묻자 애도로 모두 표현했다고 답했습니다. 哀悼の意を表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してその歴史的な問題については政府間の中でですねお話をしております。 또 이번 추도식에서는 강제 노동과 관련한 어떤 표현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유족들과 별도의 추도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정중한 의사소통을 이어왔다며 우리 측 불참에 오히려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의 형식은 갖췄다고는 하지만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인정과 사죄가 빠지면서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사도시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가 참석을 전격 취소한 사태를 두고 외교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도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때 동의부터 한 외교 당국을 놓고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도 우리나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는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세워졌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가 버젓이 전시됐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이번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동의해줬지 않습니까? 비행물 조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등재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군함도.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도 세계유산 등재 이후 태도를 바꾸는 듯했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급해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위원국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있고 일측에는 우리와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군함도 사태에 이어 또 일본의 뒤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까스로 추도식 날짜가 잡혔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측은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발표했고 추도사에 진심 어린 사과를 넣어달라는 우리 요구도 거부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참석자와 추도사 합의도 없이 날짜부터 합의한 우리 외교부에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에 빠뜨리고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초청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외교부 예산으로 유족들을 동반해 이미 일본으로 출국까지 한 상태에서 행사 참석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족들과 현지에서 별도 행사를 열겠다고 했지만 전략 부재에 따른 외교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이 개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의 불참을 결정한 우리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9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사도광산 희생자를 위로하는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주일 대사 등 우리 정부 관계자와 사도광산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열리는 우리 자체의 추도 행사는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올해 막사이 사회상 수상 소감에서 일본인이 태평양 전쟁 중에 필리핀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지난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막사이 사회상 시상식에서 요다 게니치 스튜디오 지브라 이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언급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일본인은 전쟁 중에 잔인한 일을 심하게 했다. 민간인을 많이 죽였다. 일본인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과거에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과거사 성찰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농막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농막을 바로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 가까이 됩니다. 시청자 제보를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농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A씨. A씨는 판매자가 땅 주인이 갑자기 임대를 취소해 농막이 크레인에 실려 있는 상태라면서 빨리 거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신분증을 보내주고 크레인 기사의 명함까지 보내주자 A씨는 안심하고 바로 구매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판매자는 물론 크레인 기사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농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시간 약속을 잡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죠. 크레인 기사분도 연락이 안 되고 그 농약을 판매하신다는 분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낸 크레인 기사 명함도 다른 크레인 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호를 도용당한 크레인 회사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며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 상호 자체가 이름 걸고 하는 거라서 그런 이미지 훼손하고 그다음에 제 로고 같은 것도 제가 다 직접 다 만든 건데 그거를 나쁜 데 사용하니까. 충북 청주와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8명, 금액은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같은 수법에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 간 거래에서 계약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계약금이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취재진이 판매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를 당했다며 판매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어젯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2주 만에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삼파이넥스 공장은 지난 10일에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주요 시설이 피해를 보면서 쇳물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9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불이 나면서 공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삼척에서는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700만 원어치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고 집안에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차량 석 대가 도로 위에 엉켜섰습니다. 어제 오후 호남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정부 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장은 상업적 농가는 아닌 거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관내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오늘 밤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20분쯤 인천 청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동창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60대 선장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60대 남성 A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구좌읍 세화항 인근에서 18톤짜리 선박을 점검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실종됐습니다. 네,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동조합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 가결률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률이 91.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 2,070명의 87%가 투표해 1,642명이 찬성표를 던진 수치입니다. 노조는 서울시를 상대로 정책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보전과 안전인력 정원 반영, 합리적인 신규 인력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월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94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12월 업황이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국내 제조업 영향을 묻는 현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5%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난 9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정규직에서 청년 채용 비중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건고추 등 김장 채소류나 김치 원산지를 소개한 업체 1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4 월드랠리 챔피언십에서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을 차지했지만 제조사 부문에선 토요타에 역전당하며 첫 통합 우승을 놓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는 서방국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 겨냥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자국 관영 언론에 말한 내용입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국민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경우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러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젤렌스키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데 한국까지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의 적들 가운데 누구에게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 위험 메시지로 읽히는데 언제든 신형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 том числе 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이처럼 러시아가 연일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주는 서방국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acron said is that we should not set and express red lines.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do not discard any option. 독일은 확전 우려를 이유로 미사일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러시아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AI 유도 드론 4,000대를 지원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최근 영국제 순항 미사일을 동원한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군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 공격에 북한군 수백 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군사 전문 매체 등을 인용해 현지 시간 20일 쿠르스크 마리노 지역 공습 당시 북한군 500여 명이 전사하고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북한군 장교 2명과 여성 1명으로 여성은 통역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11,000여 명이 쿠르스크 전투에 배치된 이후 대규모 전사 관련 첫 보도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0일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 10여 개를 동원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타격에 나섰습니다. 공습 목표는 러시아와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휘 본부가 있던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쿠르스크 공습 때 북한군 고위장성 1명이 다쳤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는 휴일 동안 우크라이나 군장비 20여 대를 파괴하고 쿠르스크를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차지했던 영토 40%를 다시 뺏겼다는 외신 분석도 나왔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Я думаю, що ми ці пропозиції його також побачимо в кінці в січні, вже в січні місяці. І я думаю, що у нас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유예하고
현재 전선에서 동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지만 아직 트럼프는 구체적인 종전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1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사건 경과를 나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2년 뒤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6년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증언이 이 대표의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에 재판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연쇄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늘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를 위해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고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이뤄집니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도 교사도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와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볼 때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도가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 여론을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사법살인 표현은 사법부의 살인이라기보다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지역 재력가 사이에 청탁과 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오늘 10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데요. 여론조사 의혹 관련 자료 제출과 또 진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은 강혜경 씨에게서 2021년 7월 안동 지역가 재력가 A씨가
명태균 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하며 돈이 오간 것을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동 지역의 다른 사업가 B 씨가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중 1억 원은 A 씨 돈으로 청탁을 위한 것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A 씨 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A 씨가 아들의 취업을 명 씨에게 청탁하고 실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에 2억 원을 빌려준 B 씨는 자신이 인수한 공장에 A 씨가 투자하기란 돈을 받은 것일 뿐 자신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도 A 씨가 청탁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당도 하기 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되지는 않는 시절에 무슨 취업 청탁을 합니까? 누구한테 취업 청탁을 합니까?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A 씨 아들은 자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추천했다며 A 씨 아들은 억울하고 아버지는 명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10번째 불러 조사합니다. 강 씨 측은 월요일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한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명 씨가 제공했던 여론조사나 기타 자료를 단 한 장도 받아본 적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들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하며 수사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다음 달 12일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선고 전날까지 당무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당내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탄핵다방 행사에서도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혁신당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만나자고 서너 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연말 이전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취임 전 만나자고 서너 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방송에 나와 통화 당시 배석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통화 이후 트럼프 측이 인선 문제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계속 긴밀히 소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큰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 이후 신형 발사 체계를 갖추면서 지휘 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의 방러 관측을 내놨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며 2026년 중국이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오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을 받고 취임 뒤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했다며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가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뒤 처음으로 정치권과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어제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혁신당 허은하 당대표와 이주영 의원을 만나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우려되는 교육 파행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병원들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처분을 내리자 한 병원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10대 여학생 A양이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크게 다친 A양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도 돌려봤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2시간 넘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A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제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는 대구 가톨릭대 병원 등 4개 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구 가톨릭대 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는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도 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병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은 법원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차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 주택을 공습해 30명 가까이 숨지자 헤즈볼라는 로켓 250여 발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안은 이스라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걸로 알려졌는데 협상 진전과 별도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곳곳에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사일을 맞은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전날 사전 경고 없이 베이루트 도심 주택을 타격해 큰 인명피해를 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한다며 이틀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도 폭격이 계속돼 어린이 포함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건물이 파괴됐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해군 기지 등을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지상전에서도 탱크 6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을 방문한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대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휴전한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proposal for a ceasefire. This was agreed. This proposal is pending with the final agreement with the Israeli government. 휴전안은 이스라엘과 접한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가 철수하고 완충지대를 레바논군과 유엔군이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레바논군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유로, 우리 돈 2,9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레바논군 기지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인 라페 츠비 코간이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UAE 내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다만 범인들의 국적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공개될 것이라며 UAE는 시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주말 동안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닥치면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폭풍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에서 2만 6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또 웨일즈 남부 곳곳에서는 도로와 주택, 상업 건물들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인해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최근 가뭄이 이어진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인근에서 몇 달 만에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4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진흙 속에서 구조된 6명은 저체온증을 보였지만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산사태로 인근 지역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복구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빈민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가옥 천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아침 8시쯤 마닐라 빈민가인 톤도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요. 총 2천 가구 가운데 천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고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아빠가 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모델 문가비 씨는 자신이 SNS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아이의 친아버지가 정우성 씨라는 겁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뷰티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얼굴을 알린 모델 문가비 씨.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을 출산해 엄마가 됐다는 근황을 알렸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을 보냈다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나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친아버지는 배우 정우성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정우성 씨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이의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가비 씨의 출산 시점은 지난 3월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이어갔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성 씨는 아이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아이의 태명도 직접 지어두고 산후조리원과 병원을 논의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습니다. 도심 속 골목에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취가 녹아있곤 하는데요. 네, 경기도가 한 달간 경기 골목 놀러 가는 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거뒀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의 근현대사를 집약해놓은 북변동 100년의 거리입니다. 7, 80년대 김포의 명동으로 불렸던 곳이지만 2000년대 들어 한강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자 김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 됐습니다. 골목 사이사이에 그려진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 추억의 시간여행을 선사합니다. 빨간색 등대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시흥의 명소로 떠오른 오이도입니다. 드라마 촬영 장소로, 일몰과 야경이 아름다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경기도 골목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한 달간 진행된 경기 골목 놀러 가는 달 프로모션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14개 골목 43개 여행 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는데 7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낙서예술골목 이런 데가 있어요? 라고 해갖고 이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주말에는 조금 가족 단위로 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골목 체험 티켓은 1,078장, 숙박 상품은 3,800여 객실이 판매됐습니다. 골목 체험 티켓 구매자 수와 숙박 쿠폰 장당 동반자 수를 감안하면 1,350여 명이 경기 골목에서 가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존 골목 성장, 지속 성장을 위한 것과 그리고 골목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 협의체와 여러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컸고 그리고 이제 참여가 좀 활성화됐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골목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골목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품 개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철원 영하 2.1도, 파주 영하 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40mm로 가을비치고 양이 많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